대통령실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7월 29일 대통령실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토의까지 생중계는 사상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난 10일, 12일에서 16, 19일 6일간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를 거쳐 지시가 도달하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냈다. 역시 역대 최초다. 바야흐로 생중계 정부 시대다. 물론 환단고기 발언은 역사학계 반발을 불렀고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확대 검토 발언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즉흥적 질문과 제안, 호통과 질타에 국민은 대체로 긍정평가했다. 이제 실력 없고 준비 없는 공직자들은 언제든 바닥이 드러난다. 그동안 정치권의 말싸움 보도에 질려있던 국민은 1682분 생중계를 통해 수많은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해법을 찾는 장면을 학습했다.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솔루션 저널리즘과 유사한 효능감까지 준다. 생중계 정부는 유튜브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 플랫폼은 언론이라는 1차 관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표정, 몸짓은 넷플릭스보다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쇼츠로 편집되어 우리 눈앞에 꽂히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도입한 셈이다. 생중계에는 말실수나 돌발 변수 등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생중계를 밀어붙이는 건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 라이브에서 제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었으면 살아남았겠느냐. 언론들의 왜곡, 가짜 정보에 옛날의 가루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언론에 의해 왜곡이 된다며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무리 해도 언론의 공격이 안 먹히는 게 제가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게 목숨줄이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이던 2015년 10월 채널 A는 이재명과 산책 나서던 개가 초등생 물어란 단독 리포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양견이 초등학생 얼굴을 물었다며 개를 시정,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6일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지금껏 언론으로부터 난도질당하며 살아왔다. 힘없는 기초단체장 하면서도 말 같지 않은 언론의 악성 공격을 다 견디고 그걸 딛고 기회로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국회로 와달라고 외쳤고 국회로 모인 국민은 계엄을 막아냈다. 실제 자신의 목숨을 살린 이러한 경험이 생중계 정부에 대한 그의 확신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에게 유튜브 생중계는 언론의 왜곡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이 모이는 공론장이다. 또 생중계는 기성 언론의 의제 설정 능력도 떨어뜨린다. 생중계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와 기자실을 폐쇄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론과 맞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